자,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천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천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하자면 30대 초반인 직장인 남성이며 전기과 초대절 출신,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경력 2년 8개월, 현재 다니는 회사는 급여 및 직급도 인정받아 평균치 이상 연봉이 되고 한 달 차입니다. 저희 문제는 이직 횟수가 많으며 지금까지 이직한 회사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직장에서도 또 이직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는 일은 공모팀입니다. 지금까지 이직한 이유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이 문제라고 판단되며 버티자고 머리로는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돌아서서 휴머가 되면 여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선 한 달 차이지만 업무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서고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부담적인 말들도 많이 들었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반복되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좀 힘듭니다. 강압적인 군대 문화도 있고요. 저의 의지와 끈기력이 부족한 건지 내성적인 건지 눈치를 많이 봐서인지 답답합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한 회사에서 2년 정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업무가 너무 루즈하여 이직함. 회사를 그만두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로 힘들면 그만두시게 되시나요?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이 쌍욕을 받는다. 위험한 일이라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것 같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다. 위에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이혼은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고치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아, 돌싱이세요? 사연자분 돌싱이십니까? 아,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셨구나. 참 죄송한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돌싱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일단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저 두 줄이 좀 의미심장하네요. 간단하게 보자면 자기가 이제 공무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잦은 이직으로 4개월요. 혹시 가정 불화 때문에 혹시 이혼의 충격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혼의 충격 때문에? 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님이 얘기한 부분은 솔직히 정말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생각은 크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로 그만두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원래 공무팀이 약간 군대 문화가 있습니다. 짬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공무팀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먼저 들어온 사람 순으로 이제 짬밥순 매겨가지고 가장 밑에 사람이 좀 허드렛 일하고 예, 위에 사람 챙기고 공장 가면 다 있어 이거는. 왜 업무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듭니까?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의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지 문제. 예. 아니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거하고 실제 일하는 거랑 좀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일이 어렵기도 하다고요? 아니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자격증 따놨잖아요. 저렇게 뭐 기사 자격증도 있고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리고 회사 대우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처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모를 수 있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 누구나 다 모를 수 있는데 그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고 공부하고 배우면 되잖아요. 원래 이 공부라는 게 뭐 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삽질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삽질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좀 이제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돼요.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천희님 아셔야 돼. 님 이렇게 나가면 안 받아줘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극복을 해야 돼.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공모의 특성상 일을 터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주변 선배 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가동되는지, 뭐 때문에 고장 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공장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한 달 됐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알 거예요. 님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든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업무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걱정. 님 보고 업무를 따라가라고 합니까?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무조건 따라가라고 시킨 사람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져, 당연히 책임감 가져야죠.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책임감이 없는 일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담당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성인이라면 다 책임을 져야 돼. 하다못해 알바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월급에 책임값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 하다못해 배달 대행도 음식 제대로 배달 못하고 음식 내용물 뭔가 이상해지면 변상하잖아요. 모든 일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하는 이 직무만 책임감이 강한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우리가 돈을 받는 모든 일은 다 책임이 있어요. 물론 책임의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야 돼. 응? 자, 이 말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마음속에 지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천인이 혼자 하는 이 일만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JJ모님 저분 게이트시 하시거든요. 저분도 책임감 가지고 일해요. 뭐 요금 가지고 삥땅 치지 않겠다. 그리고 고객을 안전하게 모시겠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고객한테 싫은 소리 안 하겠다. 안전하게 모시겠다. 그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저도 방송할 때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 방송 루틴을 어떻게든 지키겠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양질의 이야기를 하겠다. 영상을 많이 만들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 중에 책임감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면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님이 그거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이직을 자주 했는데 받아주는 곳이 있네. 이걸 관대하게 여기시면 안 돼. 그럼 내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또 받아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봐요.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특히 공무라면 사수 붙잡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물어보고 메모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르는 게 산더미잖아요. 그러니까 수첩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뭐 마실 거라도 하나 주면서 마실 거 사주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줄까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인드입니까? 아니잖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막만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 적극적으로.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장비는 어떻게 되고. 물론 사수분들이 너무 자주 물어보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으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일하면서 좀 실수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짜잘한 실수는 괜찮아요. 내가 기계 만져보면서 이게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거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구나. 자꾸 만져봐야 실력이 늘고 설비도 다룰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적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욕먹는 것도 좀 각오하셔야 돼요. 공무라고 하면 욕먹는 것도 좀 멘탈이 세야 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음. 그러니까 천희님이 지금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는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풀 죽어도 괜찮아요. 왜 풀 죽어도 상관없냐 하면 원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거칠어요. 거칠단 말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뭐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좀 책임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일 못합니다. 성격도 고쳐야 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유만으로 그만두면 앞으로 어떤 곳을 가더라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예. 뭐 정말 견디기 힘들다. 뭐 정말 회사가 안 좋다. 이런 모르겠는데 회사가 딱히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복지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런 것도 못 느끼겠어요. 사연만 봤을 때는요. 그럼 님 여기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희님. 여기서 내가 못 버티겠다. 내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다른 거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와요.
이번에 이런 좀 좋은데 들어왔으니까 다음에도 좋은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못 갑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안 받아주는 곳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직원을 뽑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람 직장 경력 같은 거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천인이 직장 경력을 쫙 뽑아보잖아. 그럼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 처음부터 안 뽑아요. 안 뽑는다니까요. 가라고 합니다. 아니 좋은 직장 가서도 몇 달 안 하고 못 버티고 나왔는데 여기는 그 회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것도 많은데 그럼 여기는 더 못 버티겠네. 보내버립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뭔가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있으면요. 경력 인정도 못 받아요 나중에 가서는. 왜냐 한 군데서 오래 일한 곳이 없잖아. 그럼 이제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천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법을 얘기하자면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뭐 하나 붙여놔요. 일할 때. 예.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다가 뭐 하나 적어. 어떻게 적냐하면 욕 먹어도 괜찮다. 원래 공무는 그런 거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적어놔요. 님 보이는 머리 앞 이제 일하는 이제 머리맡에 컴퓨터 있을 거 아니야. 그 컴퓨터 이제 모니터 앞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놔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물어보자. 마음가짐 같은 거. 어? 공무라는 게 원래 힘든 일이다. 여기 회사 좋은 곳이다. 나쁜 마음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적어놔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 몇 번 보면 또 이제 또 마음이 강해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수첩 같은 거 받았을 거 아니야. 회사 수첩 같은 거. 거기다가 붙여놔요. 보란 듯이. 욕 먹어도 괜찮아. 공무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본인이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 오래 한 경험이 없잖아요. 잠깐 하고 그만두고, 잠깐 하고 그만두고,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일단 걱정이 많고, 부담도 있고, 욕먹을까 두려운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일일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해. 어떤 일이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님 좀 병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정말 일을 못해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원래 습관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두 달 하고 이 정도면 됐어. 나갈 때 됐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냐면 굳이 공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그것도 한두 달 하면 여태까지 다 이 정도 하면 그만뒀으니까 여기도 이 정도 하면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좀 나이 차잖아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됩니다. 이 악순환. 잠깐 하고 그만두고 잠깐 하고 그만두는 거 끊으셔야 돼요. 본인도 이거 지긋지긋하죠.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좀 본인의 어떤 마음의 아픔 그런 거 잊으세요. 잊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인데 아까 돌싱이라 하셨죠. 그러면 전부인 거 싹 다 없애버려요. 싹 다 없애버려. 흔적도 남김없이 싹 다 없애버려. 근데 퇴사하는 기준은 다 달라요. 퇴사하는 기준은 다 다른데 이걸 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 퇴사한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근데 요런 거 가지고 퇴사하면 사람들이 퇴사할만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천인이 또 잘하셔야 되는 게
님이 지금 이제 뭐 적성 따질 나이가 아닙니다. 30대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구할 때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냥 뭐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에라 모르겠다고 나와버리면 진짜 손가락 빱니다. 천희님이 그렇다고 뭐 집이 잘 산다거나 모아놓은 돈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한 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20대 때는 뭐 별거 아닌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나올 수 있다고 쳐요. 나이가 젊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한테 적성이 맞는 거 빨리 찾으면 되는데 30대 초반이면 적성으로는 나이가 아니에요. 적어도 사랑고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거든. 가리지 않고.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님 잘 생각해봐. 이 공무라는 게 공무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공장의 설비를 점검하고 기계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에 계신 분들이 절대 성격이 부러울 리가 없어요. 욕도 하시고 그분들도 왜 그렇게 좀 거치시냐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여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짬밥이 꽤 높을 거 아닙니까? 20년 넘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은 더 심하게 더 심한 욕을 받아가면서 조인트까지 까이면서 몽키 스피너 맞아가면서 일이 배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밑에 오면 잘해줘야지 잘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그게 잘 안 돼요. 이 공무분들이. 예. 공무의 특성을 빨리 이해하는 게 좋아요. 공무 일이라는 게, 이 기계라는 게, 내가 겪어보고 이제 어떤 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지 않으면 봐도 몰라요. 아무리 자격증 많이 따고 들어와도. 왜냐면 공장 설비가 구조가 다 다르잖아. 무슨 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계를 뜯어보지 않았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욕도 먹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삽질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 이게. 경험이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좀 듣기 싫어도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계속 먹다 보고 알기 시작하면 욕을 덜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이 친구한테는 이제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제 좀 쓸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일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참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맞잖아. 님이 여기 공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공무 가잖아. 그럼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여기 나가서 다른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잘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공무는 시스템이 거의 비슷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나가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서 한번 잘 적응하세요. 그리고 좀 그 공무분들이 거친 건 있는데 좀 친해져야 돼.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그분들하고 좀 가까워져야 됩니다. 좀 알람만 웃겨야 돼요. 형님 이렇게 하면서 좀 공무에서는 뭐 직함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짬밥 몇 년 차이 안 나면 그냥 형님이라 부르고 술자리 같은 데 따라가면서 앞으로 형님이라 불러도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터야 좀 낫거든요. 물어보기도 좀 편해요, 이게. 이미 좀 뇌물 같은 것도 좀 조공도 하고 해야 돼. 예. 그런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좀 많이 챙겨드리고 하면 그분들도 이 친구 그래도 우리랑 같이 친해지려고 노력 많이 하네. 잘 챙겨줘야겠다. 또 그런 마음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공무는 가만히 있으면 안 가르쳐줍니다. 내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간에 먼저 움직여서 물어보고 챙겨주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챙겨주겠지가 아니야. 오늘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친구는 정말 배우러 왔나? 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나? 나중에 혼자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공장이니 기계 다 아나? 근데 왜 안 물어봐?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아니 아는 게 없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지금 많이 물어봐야 돼요. 물론 그분들도 확실하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막 안에 세부적인 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공무팀 직원분들하고 좀 가급적이면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이제 좀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달, 3달 지나다 보면 또 지금 같은 마음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낼만 하네. 다닐만 하네.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희님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천희님 그리고 공무로 님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몇 달 지나면 정규직이기 때문에 님이 큰 실수하지 않으면 못 잘라요.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정규직 공채로 들어왔잖아요. 수습 기간 때까지만 잘 버티면 정직 달면 기계 하나를 박살내지 않는 한은 못 자릅니다. 박살낼 가능성도 없어요. 네. 그러면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3개월 수습까지만 잘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가세요. 3개월 수습만. 수습 기간만 어떻게 버티자는 마음대로 가면 정규직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뭐 좀 실수해도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날려버리지 못해요. 공무도 내가 알기로는 이제 현장직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 되거든요.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는 순간부터 회사에서 뭐 어떻게 못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 3개월만 어떻게 좀 잘 참아보자. 그리고 좀 잘 적응해보자. 욕 먹더라도 괜찮으니까, 모르니까 괜찮으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자. 그런 마인드대로 가세요. 네. 이번 기회에 본인의 어떤 그런 썩은 마인드 고치는 겁니다. 천인이 할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한 대로 할 수 있겠죠? 해봅시다. 본인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끊읍시다, 이번에. 그동안의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들었던 점은 날려버리고, 이 방송 이후로 끊어버립시다. 네. 그래야 본인이 삽니다. 맞잖아요? 어차피 님이 여기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또 공무로 갈 거예요. 네. 공무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공무 가가지고 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만 질문요? 그러면 요 끝나고 하나 더. 오케이. 아무튼 천인님 적응 잘하시고 오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천인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